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해 진단은 의료진들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요소를 꼭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꼭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해당 내용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이야기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와 진단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되게 곤란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진단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시자마자 원장님 저는 상해 진단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이 중간에 진단서를 발급해 가시고는 다음번 내원하셔서 원장님 저 진단 코드 상해가 필요한데 이거 코드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되게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 코드는 제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나 상해에서 질병, 질병에서 상해로 진단을 바꿔달라는 거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는 상해가 갖춰야 되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의료진이 마음대로 진단을 바꾸게 되면 이는 허위 진단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허위 진단을 내린 의료진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상해 진단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급격성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러면 보통 그 순간부터 바로 붓고 아프고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이벤트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문제가 생겨야 상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손목을 쓰고 나서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급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성인데요. 우연성이란 거는 말 그대로 우연하게 문제가 발생해야 하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거나 계획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혹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 이는 상해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어떤 낙하물이 추락해서 머리를 맞았어요. 자, 이건 내가 낙하물이 추락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당연히 고의도 아니고요.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주먹으로 벽을 세게 쳤어요. 자, 이거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관을 살펴보게 되면 직무활동이나 직업활동, 동호회 활동 등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경우는 상해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래성인데요. 외래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순간 허리가 삐끗했어요. 이건 무거운 물건의 무게 때문에, 이런 외부의 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겼다면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래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가지를 충족할 때만 상해로 인정이 되고,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이건 상해입니다. 왜냐면 잠을 자다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떨어졌죠.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머리에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간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긴 게 아니라 자는 동안 불편한 자세로 인해서 문제가 축적됐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만 우리가 상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정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이를 진료실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에 기록을 남기게 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상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려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무거운 기구를 쓰고 나서 순간 허리가 뜨끔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게 되면 급격성과 우연성과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운동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급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진단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상일이 명확합니다. 급격하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친 시점이 특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특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진료 기록에 남아 있어야 의료진들이 상해로 진단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과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꼭 해줘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경우에만 상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의료진들이 진단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이 다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다친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실제로 내가 이런 상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보험 청구나 보상의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 사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린 의사는 허위 진단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점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보험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